이번 영상은 지표 소개 영상입니다. 두 개는 제가 만들었고 한 개는 다른 분이 만드셨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어 보여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지표에 의존하는 걸 싫어합니다. 간단한 시그널 하나로 내 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참 못 믿겠습니다. 초보 때도 많이 당했고요. 이게 당해봐야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지표 소개를 왜 하냐? 제가 만든 두 개의 지표는 매수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분석을 하는 방식. 제가 분석을 할 때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죠. 이거를 도와줄 친구들입니다. 어시스트용 지표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뷰 이거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압니다. 이게 결제를 해야 여러 지표들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은 이것저것 넣다 보면 제한 떠서 못 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지표에 모든 걸 때려 박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써도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트리플 스토캐스틱을 제가 사용하던 느낌 그대로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브리핑, 공유드리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부터 대, 중, 소, 여기에 빠지면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에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게 만들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이렇게 기존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따로 손대실 건 없어요. 데드크로스 시그널을 나타내는 빨간색 십자가, 그 다음에 초록색 십자가, 요거는 골든크로스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올인원 통합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과 일목구름, 볼린저 밴드, 슈퍼트렌드, VWAP 이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 2평, 12평, 20, 40, 60, 80, 100, 120, 200 240, 400까지 설정이 완료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동평균선을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기존 고정으로 박아둬 버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단순 이동평균선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MA입니다. 저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지수 이동평균선, 이거는 해외 트레이더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동평균선을 보고 싶지 않다, 지저분하다 하시면은 온오프 기능을 통해 이동평균선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는 20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나머지 다 해제하고 20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다음 기능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예측 경로입니다. 점선들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어요. 코어 모드 20, 60, 200, 2평 중요 코어 2평만 이렇게 나타내겠다 하시면 요거를 선택하시고, 나는 모든 2평을 다 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미래 예측 점은 1스텝부터 4스텝까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코딩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났나 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에 한해서는 2개밖에 표시가 안 돼요. 코어는 4개가 나오죠. 이걸 3으로 하면은 3개가 나오고 2로 하면은 2개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설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시면 업데이트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다음 기능은 GC, DC가 이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20과 60을 크로스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20과 200은 해외에서 많이 씁니다. 장기 트렌드를 분석할 때 용이하죠. 20과 60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20과 200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이어서 발생을 할 경우 좀 더 지속적인 추세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200까지 발생을 하지 않고 20과 60만 나타난 상황이면 어느 정도 그냥 한 파동, 이거보다는 조금 짧은 추세를 나타내요. 여기서 GC 20과 60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20과 200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도 발생을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추세가 나타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0과 60의 DC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충격에 의해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20과 200 이동평균선에 데드크로스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죠. 이러면 조금 과한 한 추세의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기능은 여기 Always Show, 항상 보겠다. 항상 보겠다가 아니면 이건 오토 모드인데 이동평균선을 모두 볼 때만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Always로 선택을 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 보기 싫다, 거추장스럽다,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은 온오프 기능을 통해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 기능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능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능을 추가했냐, 지금 BB라고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를 과하게 이탈을 했을 경우 회기에 대한 가능성을
표시한 겁니다. 이 기능을 통해 단타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약간 단기 스윙 그런 개념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제가 이 시그널을 기능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시그널이 발생을 할 때마다 진입을 할 것 같더라고요. 진입을 하더라도 이탈을 했을 때 잠깐 회귀하는 이 회귀분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잡더라도 먹고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잡더라도 먹고 빠져야 돼요. 여기서 잡더라도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잡더라도 홀딩을 했다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죠.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일목구름입니다. 유일하게 선행지표죠. 음운 아래로 캔들이 내려왔을 경우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양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 무조건 이동평균선과 함께 추세 파악을 해야겠죠. 단지 요거는 미래에 대한 추세를 예측하기 위함. 지금 음운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와 캔들 간의 갭이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온오프 기능을 통해 켰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VWAP라는 게 있습니다. VWAP 라는 지표는 뭘까?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입니다. 이거의 약자인데 이게 한글로 뭐냐? 거래량 가중 평균가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동안 시장이 실제로 많이 거래가 된 평균 체결가,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이 우위,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이 우리.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동평균선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되며 기울기에 따라서 지지 저항 역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이 라인 위에 있을 때는 매수가 우위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가 우위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맞고 못 올라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 기준으로 일단 오늘 평균가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평균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구나, 굳이 필요가 없으면 끄시면 돼요. 그 다음 기능은 슈퍼 트렌드입니다. 제가 코딩을 잘못 짜가지고 이 기능이 아직 미완성본입니다. 보류,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볼린저 밴드랑 연관되는 건데, 세밀한 타점을 과하게 이탈을 했을 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하나에 다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알려주고, 데드 크로스를 알려주고, 이동평균선까지 다 알려주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사용하셔도 엄청 용이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른 분이 만드셨어요. 하지만 엄청 용이해요. 이동평균선과 같이 사용이 됐을 때 진입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 내용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인풋에 가보겠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변동성 감지 사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학습하여 상승과 하락, 변동성을 미리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는 이게 한참 흐르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뜹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할 때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거는 나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빨간색 물방울이 저는 피라고 부릅니다. 계좌가 피가 철철 흘린다 라는 뜻에서 하락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이건 우리가 물을 타죠 보통. 그래서 물을 탔을 때 성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승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다이버전스 라인 사용, 우리가 다이버전스 발생했을 때 그 라인을 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 또한 딜레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찍자마자 바로 짝대기가 끄어져요. 그 다음 지지 저항 밴드 사용, 지지 저항을 구간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요.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내리게 되면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중첩이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서 지지 저항 역할을 했다가 올렸는데 지금 내려서 지금 이게 저항이 된 모습. 저는 지저분해서 일단 끄고 사용 중이에요. 그 다음 터진 거래량 표시 기능 사용. 이게 진짜 좋아 보입니다. 저 거래량을 저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저는 거래량 아예 끄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적인 기능이죠. 저는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흰색으로 바꿔도 되고 본인의 입맛에 바꾸는 건데 저는 노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캔들 기준으로 자, 이 라인이 이제 저항이 돼버립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그럼 이 라인도. 그럼 다시 올라왔을 때 이 라인들은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거래량이 터진 캔들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독단적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동평균선과 같이 사용을 해야지 시너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이 두 개의 지표는 분석용 지표고, 칼과 총은 포지션 진입용 지표다. 총 그림은 상승 시그널입니다. 칼은 하락 시그널이에요. P도 하락
시그널, 물도 상승 시그널. 그러면 우리가 상승이 시그널이 발생하려면은 총과 물이 필요하겠죠. 총만 발생했을 때, 물만 발생했을 때보다 이 두 개가 같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겠죠. 일단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캔들에. 그리고 총 표시가 있죠. 이 퍼센트는 변동성 감지를 통해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퍼센트 확률적인 수치입니다. 71%의 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물방울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지표에 볼린저 밴드 이탈도 표시가 되어 있죠. 게다가 거래량까지 발생한 캔들입니다. 여기서 이탈을 강하게 해서 회귀를 하죠. 하지만 이게 계속 홀딩을 해요? 홀딩을 하면 망하죠. 왜? 22동 편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는 분명히 저항작용이 될 것이고 올라가더라도 다음 줄줄이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역배열 상태로 내려오고 있죠. 이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그래서 이미 하락 추세인데 반등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을 껐을 때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 시그널이 나왔네. 쭉 뚫고 가야지. 거래량도 터졌네. 와, 쭉 뚫고 가야지 하다가 다 내려꽂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썼으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122평이 이렇게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홀딩을 합니까? 안 하죠. 이동평균선 22평이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는 못하죠.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시그널을 통해서 반등분을 먹고 빠졌다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형성되고 있고 저항작용이 되니까 여기서 숏을 잡겠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 발생도 했죠. 20과 200 이동평균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더 깊이 빠지겠죠. 쭉 빠집니다. 근데 언제 나와요? 여기서 또 총의 71%의 확률로 오른다고 표시가 나왔죠. 그리고 물방울 표시도 나왔습니다. 두 개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히 자신이 없죠. 일단 반등을 세게 해줘요. 이쯤 와서 보니까 이 22동평균선이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캔들이 22동평균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22동평균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캔들이 그 위에 있다는 뜻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의 여지가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눌림에 롱을 타봐도 되겠죠. 22동평균선이 여기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62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해버렸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오르겠구나.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무조건 봐야 되겠죠. 이런 시그널만 미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내리면 과정에서도 계속 캔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말은 하락의 힘이 강하구나. 게다가 20과 60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 장기 이평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고 자, 이 말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떠한 시그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물방울 하나가 발생을 했죠. 물방울 하나가 발생해서 이 캔들 하나 양봉이 뜬 겁니다. 하지만 추세를 바꾸기에는 전혀 무리수가 있죠. 이 물방울이 떴다고 해서 롱을 잡고 홀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동평균선과 같이 봐야 현재 지금 어느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유리할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이런 시그널이라든가 총, 그 다음에 땀 이런 것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차트 통해서 조금 더 예를 살펴보자면 이미 여기서는 고점을 올리고 있었죠. 칼 표시, 그 다음에 여기 P 표시 두 개가 발생을 했죠. 칼 표시, 땀 표시. 칼 표시, 땀 표시가 3번이 연속으로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높이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고점은 낮추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다이버전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셈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진입할까? 아니죠. 여기서 이미 52평의 쌍봉과 22평의 봉우리 하나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한 셈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시그널들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가 더 생기는 거죠. 여기서 숏 진입할 수 있는 근거 칼이 연속, P가 연속, 하락 다이버전스 연속,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게다가 추세 전환 시그널, 제가 항상 말하던 이동평균선 구조, 단기 2평과 22평 구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될수록 내가 숏을 진입하고자 하는 이런 확신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들겠죠. 아, 이거는 하락 가능성이 있겠다.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숏을 못 잡더라도 이 눌림에 여기서 롱을 타는 일은 없었겠죠. 조금 눌리네, 와 눌림 왔다, 롱 타야지 하고 롱을 타서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에서는 없었을 거란 소리입니다. 이 지표를 썼다면.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소개해드려 봤는데 이 지표는 무조건 반드시 같이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배로 늘어난다. 매수, 매도 시그널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 것. 무조건 이동평균을 기반으로 우선으로 생각할 것. 이런 조건을 붙여서 같이 사용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챗GPT랑 싸우면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만든 건데, 제 레퍼럴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무제한 무료 이용권, 아주 자유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